자, 경찰 행정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 행정법 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찰 행정법은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는 시험보다는 이제 경찰 행정법을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경찰 행정법과의 관계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조직규범은 뭐라고 그랬어요? 조직규범은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된다 하는 게 조직규범이에요. 그래서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 있는 직무 범위 내에 있는 내에서 행해져야 되는데 직무 범위 이외 행위는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에 기속되지 않고 공무원 자신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직규범입니다. 그래서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는 게 조직규범이고 제약규범, 저촉규범이라는 것은 우리 경찰관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이 법률 우회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 불문법 모두 해당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어떠한 경우, 어떠한 행위도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근거 규범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겠죠. 그게 법률 유보의 원칙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 성문법만 말하는 거예요. 불문법은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다. 왜? 불문법은 조문이 없잖아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 근거할 때 이때 법은 성문법을 의미하고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할 때 이 법은 성문법, 불문법 모두 해당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근거는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경찰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경찰관의 행위 자체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적 근거는 경찰의 행위는 무조건 법적 근거 있어야만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시고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성법원, 경찰법의 법원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쭉 보시면 나와 있어요.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습을 했다는 전제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헌법, 법률, 조약, 국제법규, 명령, 자치법규가 있어요. 이게 경찰 성문법원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 불문법원도 있습니다. 자, 경찰법의 최고법원이 헌법이고 법률은 국회가 제정이 되고 가장 중요한 중심적인 법원이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공판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그리고 법률 이행 결정이 나면은 법원 국가기관 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한다 기속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약과 국제법규는 헌법에 의해 체결 공부된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똑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별도로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조약이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批准만 있으면 되고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도 필요하고 대통령批准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하는 것,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없다 있다. 대표적으로 범죄인 인도법에 나와 있고 형사사법 공조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법령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되면 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하는 것을 우리 국내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명령은 법규명령이 있고 행정규칙이 있고 법규명령은 이익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습니다. 뒤에서 공부할게요. 그 다음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이 있는데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것을 조례라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것을 규칙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먼저 한번 여러분하고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나와 있어요. 자, 법규명령 형식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통령, 총리령, 부령. 행정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훈령, 예규, 지시, 고시, 일일 명령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 법규명령 권력의 기초는 뭡니까? 일반 통치권을 기초로 하고 행정규칙은 특별 권력을 기초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법규명령 법규성이 인정이 되고 행정규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 구성용은 대외적 구속력도 가지게 되고 대내적 구속력도 가지게 된다. 그런데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만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법규명령 위반 효과는요. 법규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위법이 되는 거예요. 위법. 알겠죠? 그리고 행정규칙을 위반하게 되면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법규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위법이 되는데 위법 정도에 따라 무효 취소 사유가 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법규 명령은 법적 근거 있어요, 없어요? 있고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없습니다. 자, 그런데 법규 명령에 두 가지가 있죠. 이의명령이 있고 집행명령이 있어요. 이의명령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고 집행명령은 필요 없다. 구체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법규명령은 공포가 필요하고 행정규칙은 필요 없고 법규명령은 법적 근거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이 되고 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그랬죠. 법률 우위의 원칙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유보는 해당이 안 되고 위반하면 징계를 받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돼요. 우위의 원칙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바로 이거죠. 바로 대내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률 우위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 두 가지가 공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의명령과 집행명령도 간단하게 한번 구분하면 우리가 이의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법률과 상위명령에 의해서 상위명령을 보충하기 위해서 발하는 법규명령이다. 그래서 보충명령이 이의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집행명령은 뭡니까? 법률과 상위명령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법규명령이에요. 그래서 뭐 시행세칙이라든가 다시 말해서 신청서 서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정하는 것이 바로 집행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집행명령은 없다 하는 사실을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명령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법적 근거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명시적 수건이 필요하고 집행명령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뭡니까? 모두 대내적 구속력은 물론이고 대외적 구속력도 가지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법규명령에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죠? 한계가 있는데, 자, 이 명령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포괄적, 일반적 이임은 안 돼요. 구체적으로 이임이 구체적으로 이임은 가능한데 일반적, 포괄적 이임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국회 전속 입법상 이임금지입니다. 국회 전속적 입법상 이임금지인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국회에서 정해야 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임은 원칙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본질적인 내용을 제외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임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처벌 규정 이 문제인데요. 재형법정주의 원칙상 벌칙을 명령으로 규정하도록 일반적으로 이임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2 문제인데요. 일부 이임은 가능해요. 전부 제2임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정도 뭐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재량 분칙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불문법원이 있죠. 자, 성문법원을 공부했고, 불문법원은 간섭법,
판례법, 조리 가는 게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니까요. 뭐 간섭법은 말 그대로 행정 선례법이 있고 민주간섭법이 있고 판례법은 바로 어떤 경우에 판례법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법 결려되었을 때 불확정 개념을 사용할 때 판례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판례법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한계라든가 엄난의 개념이라든가 무효 취소 구별이라든가 재량권 행사 한계 이런 것들은 불확정 개념이에요. 성법에 또 구체적으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여되기 때문에 판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무기사유 요건은 경기법에 나와 있잖아요. 구속사유, 구속기간은 형사법에 나와 있잖아요. 소송, 이것도 나와 있잖아요. 행정소송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법에 딱 규정되어 있죠. 성법에 법이 결여되어 있지 않잖아요. 완벽하게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판례법의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 조리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공부를 따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 14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고 문제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일반 선생님들 한번 보세요. 문제 풀면서 그 정답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는 좀 우리 강사들 입장에서는 좀 편한 시간대가 되는데 저는 뭐 사실 그렇게 편하게 강의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선생님처럼 그냥 문제 읽고 간단하게 그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버리면은 오히려 편해. 그래서 진도도 잘 나가고 그죠?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는 제가 하는 방식이 맞아요. 여러분 예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짚어주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143페이지 1번 문제를 봅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법률 유보 논의 대상은 작용법적 근거가 아니라 조직법적 근거이며 일정한 영역에만 적용된다. 자, 이게 뭐가 틀렸습니까? 법률 유보 논의 대상은 작용법이에요. 조직법이 아니에요. 반대로 돼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우리 경찰관은 권력적인 작용도 하고 비권력적인 작용도 하잖아. 권력적인 작용은 뭐예요? 조직법적 근거도 필요하고 작용법적 근거도 필요하고 비권력적인 작용은 조직법적 근거만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권력, 비권력 다 포함되는 게 조직이에요. 조직법적 근거는 권력이든 비권력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건 논의 대상이 아니에요. 작용법은 뭡니까? 권력은 필요하고 비권력은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작용법적 근거는 권력적인 자금만 해당되고 비권력적인 자금만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논의 대상은 뭡니까? 작용법이 되는 거지 조직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 경찰법의 법원입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세 개가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 그랬죠. 자, 기억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요? 틀렸죠. 기억은. 조리는 뭐예요? 성문법원이 아니잖아요. 불문법원이잖아요. 그렇죠? 틀렸고. 그 다음에 띠것은 어떻습니까?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는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지만 행정 각 부장은 직권으로 구령을 발할 수 없습니까? 발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리얼은 지방의회가 법령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법규를 규칙이라고 한다. 지방의회가 규정하는 것은 조례입니다. 틀렸죠.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문제가 잘못됐네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2번에 4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니을을 하나 추가해 주세요. 니을이 빠진 것 같아요. 기역, 디귿, 니을 이렇게 해서 니을을 추가해서 4번으로 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겁니까? 조례는 지방의회가 맡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는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넘어갑니다. 중복되는 건 또 하지 않고요.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성문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몇 개냐? 미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미음을 보세요. 일반적으로 정의에 합치되는 보편적 원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제원칙을 조리라고 한다. 법으로 취급한다. 이거는 성문법원에 관한 내용. 자, 미음 자체 내용 맞아요. 맞는데 질문하고 있는 게 뭐죠? 성문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거. 그러니까 미음은 불문법원에 관한 설명이죠. 설명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고 불문법원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음은 틀린 거예요. 그 미음은 불문법원에 관한 내용이니까 틀린 겁니다. 한 개가 틀린 거죠. 나머지 기역, 니은, 디귿, 니은은 성문법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보시면 옳지 않는 것은 1번이죠. 법률 이용 결정은 법원은 기속하지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기속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둘 다 기속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은요, 경찰법의 법원에서 우리가 작년도 경관부에서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다 우리 배웠던 내용에서 나옵니다. 자, 가압은 왜 틀렸습니까? 제일 끝에 한번 보세요. 헌법, 법률, 조약, 국제법규, 조리와 규칙은 성문법원이다. 조리는 불문법원이다. 틀렸죠? 그 다음 다음은 왜 틀렸습니까? 조례와 규칙은 지방의회가 정한다. 조례는 지방의회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법은요. 이 명령은 법규명령이고 집행명령은 행정규칙이다. 둘 다 법규명령이에요. 이 명령, 집행명령 모두 법규명령이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틀린 것은 몇 개죠? 3개가 틀린 거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12번 한번 볼까요? 자, 12번에 보면 또 작년도 또 경감부 문제가 됩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1번이 정답이고요. 자, 2번은 왜 틀렸습니까? 자, 행정입법이나 행정부가 제정한 법을 의미하며, 맞죠? 행정조직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법규명령, 국민의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한다. 반대로 되어 있죠. 행정조직 내부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행정규칙과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은 왜 틀렸습니까? 법규명령 제정에는 헌법 법률 상위 명령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 독자적인 행정 입법 작용이 허용된다. 자, 법규명령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근거가 필요하지 않아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근거가 필요합니다. 4번은요. 법규명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로부터 30일 경과가 아니죠. 20일이 경과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13번 문제. 이것도 작년도 성질 문제가 되겠죠.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너무 쉬워요. 이 명령은 상위 명령 집행 시 필요한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데 거쳐야 하며 새로운 법규사항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은 이 명령입니까? 집행 명령입니까? 예, 집행 명령이 되겠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똑같은 문제고요. 1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자, 기억은 맞습니까? 자, 기억은 법규명령을 위반하여 무효임에 반해
행정규칙을 위반한 자의 행위는 취소다. 아니죠. 무효취소는 모두 법규명령과 관련되어 있어요. 행정규칙을 위반하면 뭐예요? 무효취소가 아니고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다 맞고요. 2형 보시면 이의명령과 집행명령은 법률에 명시적 수권이 있을 것을 요합니까? 이의명령은 요하지만 집행명령은 수권이 필요 없어요. 법적 근거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두 개가 틀렸으니까 옳은 것은 몇 개예요? 7개가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령과 집행명령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없으며 정할 수 없는 것은 집행명령이에요. 정할 수 있는 것은 이의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의명령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22번 한번 볼까요? 불문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틀린 것은 몇 번입니까? 예, 2번이 되겠죠. 자, 행정선례법은 불문법으로서 지위를 가지므로 법규성이 부정되는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 변경은 물론이고 법률의 개정에 의해서 행정선례법 변경은 가능하다. 뭐가 틀렸습니까? 훈령에 의한 행정선례법 변경은 안 됩니다. 행정선례법은 법이에요. 불문법이에요. 행정규칙을 가지고 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을 가지고 변경하는 건 상관이 없죠. 그래서 행정규칙, 훌륭한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행정규칙을 가지고 법을 변경할 수 있다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24번과 25번은 지금 풀지는 않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가면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뒤에 나와 있어요. 그때 가서 제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번을 보시면 돼요. 26번은 설명을 좀 하고 또 같이 여러분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청의 권한은요, 바로 권한 대리, 권한 이임, 대표적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그림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 하는 거. 기본 강의 시간에 다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하세요. 자, 이걸 잘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으면, 뭐, 권한 대리와 권한 이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다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법적 근거. 권한이임은 법적 근거 필요하죠. 임의 대리는 필요 없죠. 그리고 법정 대리는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권한 일부 정부. 이거는 일부만 가능하죠. 일부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임의 대리는 일부 가능합니까? 임의 대리는 어때요? 당연히 일부가 되겠죠. 그런데 법정 대리는 어때요? 전부 가능하다. 알겠죠? 자, 감독. 지휘감독은 권한이임은 어때요? 뭐, 세모로 하면 되겠죠. 뭐 대부분 지휘감독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 임의 대리는 지휘감독이 돼야 한대요. 되지요. 법정 대리는 되지 않습니다. 재임 가능하지요. 그리고 복대리는, 임의 대리는 복대리가 돼야 한대요. 복대리가 안 됩니다. 법정 대리는 복대리가 가능해요. 권한 이전은 안 됩니다. 권한 이전은 가능하지요. 가능하고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는 권한 이전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은 일반적으로 누구예요? 하급 간청이고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는 일반적으로 보조기관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명주의는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현명주의는 적용되지 않아요. 권한대리는 적용된다. 효과기술은 수임청의 효과기술이 되고 책임기속도 수임청이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권한 대리는 피대리 간청의 효과가 기속이 됩니다. 피대리 간청. 책임도 피대리 간청이 피대리 간청의 책임이 기속이 되는 거죠. 요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 155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충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했던 이 내용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뭐, 이임, 정결, 대결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고 그랬죠. 뭐, 대결, 정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좀 그림만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A 사무는 경찰청장이 결재를 해야 되고, B 사무는 경찰청장의 차장국장에게 이임을 한 거예요. 자, 그럼 A 사무입니다. A 사무니까 뭐예요? 경찰청장이 마다 결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차장은 차장 자리에 국장, 국장 자리에 그 다음에 가장 자리에 국장, 국장 자리에 차장은 차장 자리에 청장, 청장 자리에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A 사무인데 청장이 휴가를 가버렸어요. 그럼 청장이 결제를 뭐 하잖아요. 그때는 가장이 국장이 자기 자리에 사인을 하고 차장이 대신해서 결제한다. 대결 적으시고 차장이 최종 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대결 여기 적혀져 있으니까 뭐예요? 경찰청장을 대신해서 차장이 결제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나중에 청장한테 보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사무는 처음부터 청장이 차장 국장에게 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자리, 국장 자리, 비사무기 때문에 차장한테 이임을 했다면 차장이 뭐예요? 정결 적어요. 정결이 뭐예요? 청장한테 이임을 받아서 차장이 최종적으로 결제합니다. 이 뜻이에요. 대결, 정결. 요거 여러분 의미를 이해하셨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도. 자, 그러면은 여기와 관련된 문제를 여러분 교재 155페이지 26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은 앞에 나와 있는 이 표예요. 표를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 표를 잘 보시면은 요거 정리를 잘 하시면은 문제 다 풀리게 되어 있어요. 자, 26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 한번 볼까요? 자, 3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권한 대리는 했잖아요. 그죠? 권한 대리는 권한 정부 일부를 대리자가 피대리자에 의한 것임을 표시하고 자기 명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현명주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행위는 대리자 행위로서 효과가 기소합니까? 피대리자입니까? 피대리자 행위로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8번 한번 볼까요? 자, 28번은 또 뭐가 틀렸습니까? 자, 기억이 틀렸죠. 그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자, 권한 이임이잖아요. 권한 이임은 권한 일부만 이임이 가능해요. 이전만, 권한 이전이 가능해요. 전부는 안 됩니다. 전부를 이전하여, 그럼 틀리잖아. 일부를 이전하여, 이렇게 나와야 맞는 지문이 됩니다. 그 다음에 31번도 한번 볼까요? 권한이임 대리 대결을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됩니다. 틀렸죠? 자, 이임 사무 처리 소요, 인력과 예산. 그러니까 A가 B한테, 청장이 시도경찰청장한테 권한을 이임하잖아요. 이임하면은 인력과 예산은 반드시 수임자가 부담을 합니까? 아닙니다. 이임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장이 시도경찰청장한테 이임을 하면은 청장이 인력과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이론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라고 나와 있어요. 많죠? 자, 기억은 권한 이임입니다. 권한 이임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한 전부 하면 틀리죠. 권한 일부를 이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디귿은 왜 틀렸습니까?
임의 대리는 권한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법정 대리는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합니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임의 대리가 일부고 법정 대리가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니얼입니다. 자, 권한이임 효과는 수인 간청에 기속이 되고 권한 대리 효과는 대리 간청에 기속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틀렸죠. 권한이임은 당연히 수인 간청에 기속이 됩니다. 근데 권한 대리는 대리 간청이 아니고 피대리 간청에 기속이 되는 거예요. 그건 틀렸고 위험은 또 왜 틀렸습니까? 법정 대리는 피대리 간청에 대리기한 지휘감독상 책임을 지는데 임의 대리는 그렇지 않다. 반대로 되어 있죠. 지휘감독은 임의 대리는 지휘감독이 가능하고 법정 대리는 지휘감독을 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비협은 왜 틀렸습니까? 권한이임은 수행기관이 자기 명의로 권한을 행사하지만 권한 대리는 대리 간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피대리 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합니까? 아니죠. 피대리 간청을 위한 것임을 피대리 간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기관 명의로 권한을 행사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총 5개가 되는 겁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쉬었다가 경찰 자동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과 직무 명령을 우리가 지금 볼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복습을 제대로 했는지 만들어져 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요 세 가지는 자 훈련의 종류고요. 그 다음 요 9번부터 12번까지는 공통이고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훈련과 직무 명령을 구분하는 내용이에요. 자, 개별적 구체적으로 바라는 명령이 뭐예요? 지시가 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명령하는 것은 협의의 훈련이에요. 경찰 사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예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경찰 기관을 구성하는 게 훈령입니까? 직무명령입니까? 훈령이 되겠고 개인 직무사항을 구성하는 것은 직무명령이고 구성원이 변경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훈령입니다. 경찰 개인을 구성하는 것은 직무명령이고 구성원이 변경되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직무명령입니다. 그리고 훈련과 직무명령은 둘 다 경찰법 법원에 속하지도 않고 법적 근거 필요 없고 위반하면 둘 다 징계사이고 둘 다 대내적 구속력만 가진다 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이 내용은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구분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습니다. 자, 훈련권이 있는 상급 간청이 바란 것일 것, 이거는 뭐예요? 형식이 되는 거예요. 훈령이 상위 법규에 저촉되지 않을 것, 이거는 실질입니다. 훈령을 바란 데 있어서 법정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구별할 것, 형식입니다. 그 다음 하급 간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 아닐 것, 이게 뭐예요? 형식입니다.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실질이고 하급 간청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형식이고 실현 가능하고 명백할 것, 실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한 것은 형식이고 체크하지 않았던 2번, 5번, 7번은 실질이다 이 말이에요. 이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그 다음에 8번은 훈령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에 대한 하급 간청의 심사권이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인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인 요건은요. 원칙은 인정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문제 풀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59페이지 36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옳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죠. 자, 훈령의 실질적인 요건으로 훈령이 법규 명령에 저촉되지 않을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훈련권이 있는 상급 간청이 바란 것일 것. 이거 실질입니까? 자, 여기서 제일 끝에 보면은 훈련권이 있는 상급 간청이 바란 것일 것, 요거는 형식적 요건에 해당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자, 37번 한번 볼까요?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 훈령의 형식적인 요건으로는 훈련권이 있는 상급관청이 바란 것일 것 맞죠? 하급관청의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한 것일 것 맞죠?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성이 보장된 사항이 아닐 것 이렇게 나와야 돼요. 사항일 것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38번 옳지 않는 것은 1번입니다. 자, 훈련과 직무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이에요. 상호 모순되는 둘 이상 상급관청 훈련이 경합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간 상급관청이 불명하다. 자, 상호 모순된 둘 이상 상급관청 훈련이 경합되면 기본적으로 직권 상급관청의 명령을 따르게 되죠. 그런데 주간 상급관청이 불명확한 거예요. 불명확하면 어떻게 하죠? 예, 직권 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불명확하면 주간쟁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주간쟁의가 뭐예요? 두 행정관청 사이에 권한에 관해서 만약에 분쟁이 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해설에 나와 있죠. 주간쟁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그러니까 서울지방청, 경찰청 훈령, 서울청 훈령이 있다면 서울청 훈령을 따라야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동작경찰서가 서울청 훈령과 경기 남부청 훈령이라면 서울청 훈령을 따라야 돼요. 그런데 주간 상급관청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간쟁의 절차에 따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0분도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40번. 자, 옳지 않는 것은 1번을 한번 봅니다. 자,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 권한 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바라는 명령으로 구성원 변동이 있는 경우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훈령은요, 구성원이 변동이 있더라도 효력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4번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뭐 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4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하급관청의 구성원 변동이 있으면 훈령은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습니다. 다 똑같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 45문제 뭐 풀면 43번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44번. 자,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은 맞습니까? 훈령의 내용은 하급관청의 직무상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합니까? 독립된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명령할 수 있는 거지 독립된 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명령할 수가 있다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옳은 질문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하나, 옳은 것은 3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46번 볼까요? 46번. 자, 46번 보면 바르지 못한 것은 기억봅니다.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바라는 명령이 훈령입니까? 직무명령이잖아요. 그리고 디귿은요. 훈령과 직무명령을 발하려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도 법령상 근거가 필요합니까? 훈령과 직무명령은 법적 근거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해를 볼까요? 해와 경찰서 소속 한국민 순경이 근무 중에 서울시도 경찰청 훈련과 경찰청 훈련이 경합됩니다. 그럼 누구 명령을 따라야 돼요? 경찰청이 아니고 직권 상급관청이니까 서울시도 경찰청, 서울시 경찰청 명령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비협은 맞습니까? 개별적 구체적 지위를 위해서 바라는 명령은 예규가 아니고 지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예, 4개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47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47번 문제를 보시면요. 자, 형식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직무 명령, 형식적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권한이 있는 상관이 바란 것일까? 형식 맞죠? 부하 직원, 부하 공무원 직무범위 내의 사항일 것. 맞죠? 실현 가능할 것. 요거는 실질입니다. 부하 공무원 직무상 독립이 보장되지 아니할 것. 형식이죠. 법령과 공익에 적합할 것. 요거는 실질입니다. 형식과 절차가 있으면 이를 갖추라. 형식이 되겠죠. 또 형식에 속하지 않는 것은 디귿미역. 디귿미역은 실질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쉬었다가 경찰 작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